삼성 기어 S2. 국물 요리 해볼까? 된장찌개, 사골곰탕 넣고 김치찌개, 사골곰탕 넣고 만두국. 사골곰탕 넣고 국물 요리엔 사골곰탕.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 언제까지 복잡하게 찾을래요? 이 많은 VOD를. 에이, 그런 거 하지 마요. 이제 심플하게. VOD 이제 찾지 말고 한 번에 채널처럼 바로바로 즐긴다. 이런 게 어떻게 되냐고요? U 플러스니까. 큐레이션 TV의 시작. U 플러스 TVG. 흔히들 건축을 종합 예술이라고 말합니다. 편리성을 가진 동시에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물론 기술까지 모두 갖춰야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건축은 건축사의 참신성과 더불어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 오롯이 20년 동안 건축사의 길만을 걸어온 이가 있습니다. 늘 심플하면서도 모던한 디자인으로 전국 곳곳의 외경을 바꿔놓은 김남준 건축사를 오늘 문화향에서 만나봅니다. 전주시 효자동에 자리한 갤러리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시관을 채운 건 을에 생각하는 미술 작품이 아닌 전북 곳곳에 세워진 건축물의 조감도와 다양한 평면도인데요. 대학 시기까지 포함해 28년, 그리고 건축사란 이름으로 본격적인 건축 설계를 해온 지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이가 있습니다. 바로 건축사 김남중 씨인데요. 건축사 인생 20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그동안 설계한 건물 가운데 기념비적인 작품들을 추려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건축사가 생각하는 건축사란 무엇일까요? 우리 르네상스 시대 때 많은 건축가들이 있었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미술가라고 할 수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이 다 건축가였습니다. 그분들은 천재적인 건축가였죠. 근데 건축은 사람이 사는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연관되어 있는 것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건축사는 그걸 갖다가 그려서 그림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더 그렇고요. 가장 저는 건축사가 마음이 넓어야 되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전라북도 건축사협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건축물이 그 도시의 얼굴이라는 신념으로 역사, 문화적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건축을 고민한 김남중 씨. 그가 변함없이 늘 중심에 둔 건 사람이었습니다. (1995년) 건축사로 사회에 발을 디딘 이후 사람 중심의 건물을 완성한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건축 설계에 나섰는데요. 개인 공간부터 다양한 상업 공간과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건축물을 창조했습니다. 건물은 건물 혼자 유아독전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환경과 자연이 잘 조화가 돼야 되죠. 특히 건물에 창을 많이 낸 것은 이 건물도 사람과 같이 마음에 이게 창이 있어요. 은폐되어 있는 건축물은 봄에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이렇게 창이 많은 건축물을 보면 굉장히 밝고 마음이 확 열려져 있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픈된 느낌이죠.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했고요. 뭐 단점으로 요즘 이야기한다면 에너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좀 창을 많이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쪽으로서 보완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건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건축이란 어떤 걸까요? 가장 좋은 건축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거기에 그 건물에 살아서 또 사용하는데 편리하고 쾌적하면 그게 가장 좋은 건축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더불어 자연과의 조화가 눈에 띄는 김남중 건축사의 작품. 건축에 있어 건축사 개인의 창조성과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건축주의 요구를 잘 듣고 반영하는 일이 우선돼야 합니다. 특히 공공시설의 경우는 만인을 위한 공간을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늘 많은 고민이 따르는데요. 건물의 용도와 쓰임에 따라 고민하는 부분에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간과하기 쉬운 것이 건축주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건물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은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가, 사용자 입장에서 건물을 설계하고 디자인해야만이 그게 실수하지 않는 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주인을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건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건축물을 돼야지 참 그 용도에 맞는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공공 건축물 설계에 있어서 또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공공 건축물은 특히 기능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외부에서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독립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 공간을 특히 주민들한테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공공의 공지를 많이 내놓았으면 하는 저는 생각입니다. 일반인들은 자기 땅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는 땅을 공공의 용지로 내놓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공공의 건축물이 그런 것을 좀 앞장서서 하신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능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안에서 일하는 행정가의 입장도 있지만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입장에서의 또 설계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기능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으론 안정을 이루고 편리한 기능과 아름다움을 갖춰야 하는 건축. 건축사 개인이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일이기에 모든 작업 하나하나엔 세심함과 막중한 책임감이 요구됩니다. 건물에 머물러야 하는 이들의 시선으로 최상의 공간을 창조해야 하는 건축사. 다른 분야와의 협업도 반드시 필요하기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건축가들은 그 혼자의 고집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서로 협업하고 또 그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을 관련되어 있는 협업업체를 같이 한데 아우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리더자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건축을 잘 해놨다고 해도 전기나 통신이나 소방이나 이런 것들이 건물에 맞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건물은 참 힘든 건축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 관련된 기술자들과 관계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계도 계속 또 협의하고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건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건축을 종합예술이라고.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남중 건축사는 지난 20년 동안 참 다양한 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 치열한 고민과 발상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머릿속으로 건물을 지었다 허불기를 반복하고
종이 위의 건축물을 실제 공간으로 창조해내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규모가 작은 개인 공간 설계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택 설계를 우리 건축 설계의 아마 그 최고의 별미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큰 규모의 건축물, 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이 있지만 우리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건축물이 단독주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독주택에 대한 프로젝트가 의뢰가 들어오면 저는 굉장히 긴장하고 힘듭니다.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조금 안 좋지만 저는 재미있고 거기다 정열을 또 쏟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독주택은 각각 사람마다 살아가는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다 틀리기 때문이죠. 어떤 취미를 가진 사람이 또 그다음에 잠자는 습관, 그다음에 식사 습관, 그다음에 자녀들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이런 모든 관계가 그 주택에 다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옷을 많이 좋아하는 부부가 있다면 드레스룸을 남편 거, 아내 거 따로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듯이 아주 굉장히 복잡한 게 주택이죠. 예를 들어서 취미가 나는 락 음악을 좋아한다면 지하에 락 음악을 할 수 있는 지하 방카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주택은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거주하는 사람들, 주인이 어떻게 사는 방식에 따라서 틀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보람 있게 생각했던 주택 중에 하나가 이 집인데요. 계룡당이라고 하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 집입니다. 어머니 이름에 가운데 자 개자를 땄고요. 아버지 이름에 가운데 자를 용자를 따서 계룡당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제가 졌는데요.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맨 처음에 저 이 집을 지면서 제가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졌고요. 제가 한번 내 마음대로 내 돈 들였으니까 내가 한번 설계해 본다 해가지고 설계해서 졌는데 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는 말이 이 집은 설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살기에 아주 불편했던 거죠. 저는 도심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지은 것이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싶은 집을 제가 지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5년, 6년이 지나니까 아버님이 그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5, 6년 동안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자기 자식이 설계하는 건데도 설계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 아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택 설계는 참 어렵고 힘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는 사람이 좋은 주택을 만들려면 그 고객과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대화를 많이 해야죠. 같이 식사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좋아하는 건축의 스타일도 요즘은 정보가 무지개 많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사진을 찍어서 요즘 보내주면, SNS로 보내주면 그런 걸 참고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집을 봤는데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 같이 견학을 해서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빨리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만이 그분하고의 소통이 좋아야만이 그분이 원하는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집을 설계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주택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하고 계속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고 또 SNS로 계속 통화도 하고 24시간 제가 전화기를 오픈해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나면 즉시 잠자기 전에 생각나면 바로 문자로 보내달라거나 사진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은 공간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일명 땅콩집입니다. 최근 그가 설계한 주택 가운데 가장 애정이 가는 집이기도 한데요. 우애 좋은 소방관 형제가 각각 결혼을 한 뒤에도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의뢰하면서 지어진 집입니다. 완공되기까지 그는 소방관 형제와 참 많은 소통을 했습니다. 재작년에 설계를 해서 작년에 완공을 한 건축물입니다. 소방관 형제 두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돈은 적게 가지고 있고 건물 면적은 적게 해야 되고 요구사항이 많았는데 굉장히 호감이 가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방관들하고 많은 미팅을 통해서 적은 평수, 한 가구당 12평에서 13평으로 해서 두 가구를 짓고 부모님 집 12평을 져달라는 아주 협소주택이죠. 그런 주택을 의뢰를 받아서 재미있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 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형제간의 우위였어요. 형제간의 그 친밀감을 나타내는 건축물을 좀 해야겠다. 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서로 간에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를 좀 중시해야 되겠구나. 가까우면서도 어느 정도의 지켜줄 건 지켜줄 수 있는 건축물. 거기에 좀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좋은 건물은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김남중 대표의 신념이